무릎 꿇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텔 라운지의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고 사람들 시선 한가운데서 한 여자가 결국 떨리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중년 여자는 비웃듯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직원 주제에 어디서 억울한 표정을 지어요? 이런 애 하나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한 노년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한테 뭘 시킨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호텔 지배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체 이 노년 여성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호텔 전체가 공포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걸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호텔 라운지 전체를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쨍그랑 방금까지 잔잔하게 흐르던 피아노 연주가 순간 묻혀버릴 정도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 위로 질척하게 번졌고 지수의 흰 장갑 끝에도 검붉은 얼룩이 튀었습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여자의 손끝에는 다이아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손톱 끝은 새빨갰고 향수 냄새는 숨막힐 정도로 독했습니다. 마치 사람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뿌린 냄새 같았습니다. 와인이 늦게 나온 것도 열받는데 직원 표정 봐요. 아주 사람 우습게 하네.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그 여자는 이번엔 냅킨을 집어 던졌습니다. 축축한 냅킨이 지수 앞치마에 철퍽 붙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괜히 엮였다가 귀찮아질까봐 다들 모른 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텔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 사람 등급을 나누는 곳. 돈 많은 손님 앞에서는 직원 자존심쯤은 휴지처럼 구겨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만 참자. 딱 오늘만. 그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병원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검사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몇 달째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 냄새 밴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참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호텔만큼은 잘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 씨,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배인이었습니다. 기름 바른 듯 넘긴 머리에 반질거리는 구두. 항상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VIP 고객 응대 교육 다시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처리? 지배인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지금 고객님 기분 완전히 상하셨잖아요. 그러더니 중년 여자 쪽으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이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그 말에 지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명 와인을 일부러 친 건 저 여자였습니다. 손님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배인은 단 한 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VIP 기분이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숙한 정도가 아닌데요? 이런 애를 누가 라운지에 세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과만 하지 말고 성의라는 걸 보여야죠. 그 순간 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지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릎 꿇어요. 지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못 들었어요? 지배인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고객님 화 풀릴 때까지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순간 라운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얼음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객님 앞에서 말대꾸하는 거예요? 하지만 와인은 고객님이 입 다물어요. 지배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이 호텔 평판보다 본인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그 말에 지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판, 호텔, VIP,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와인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왜요? 무릎 못 꿇겠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킥킥 웃었습니다. 지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치심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너무 많다. 그때 지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요, 몸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힐 때입니다. 지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우스워질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지배인님, 호텔 규정 몰라요? VIP 컴플레인은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죠? 지배인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그 한마디에 지수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비, 월세, 약가, 편의점 야간 알바, 모든 게 머릿속을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감촉이
무릎뼈를 그대로 찍어 눌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라운지 샹들리에 불빛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중년 여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네. 그 말에 주변 몇몇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못 본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구석 창가 자리.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한 노년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낡은 가죽 가방.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는 순간 근처 직원 둘이 동시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천천히 지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지수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지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꼭 오래 고생한 사람 손 같았습니다.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년 여성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서늘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분노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라운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뭘 시킨 거죠? 그 순간 지배인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뭘 시킨 거죠?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운지 안의 모든 소리를 눌러버렸습니다. 찻잔 받침이 달그락거리던 소리도, 멀리서 흐르던 피아노 선율도, 얼음이 잔 속에서 부딪히던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객님, 이건 저희 내부 응대 절차상. 내가 지금 절차를 물었어요? 노년 여성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은데도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여성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든 평범한 손님. 회색 카디건 소매 끝이 조금 달아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며 사람 속을 다 보고 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중년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또 뭐예요? 이 호텔 직원이에요? 그 말에 주변 손님 몇몇이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턱을 들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나 지금 이 호텔 VIP예요. 직원 교육 하나 제대로 안 돼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요. 노년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해요? 네, 피해요. 내가 돈 내고 쉬러 왔는데 이런 직원 때문에 기분 잡쳤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렸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서비스업이면 손님 기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냈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의 하루를, 자존심을, 인생까지 함부로 밟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돈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기 책임자는 저 지배인님이고 이 직원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잖아요. 지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은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갑기만 했는데 이제는 살갗 안쪽으로 통증이 파고들었습니다. 와인이 묻은 장갑에서는 시큼한 포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와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병실, 희미한 형광등, 가쁜 숨소리.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해고당할지도 모릅니다. 해고당하면 이번 달 병원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노년 여성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 끝에 울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지수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흰 장갑 너머로도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지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수가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일하는 중이라서. 일하는 중이면 사람 취급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 말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호텔은 직원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VIP 고객 응대 과정에서 직원이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고객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신 상황이라. 말 참 잘하네요. 노년 여성이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 무릎 꿇려놓고도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까? 지배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공간은 다른 VIP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소란이 커지면 곤란합니다. 소란요? 노년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손님들은 하나같이 숨죽인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가방 안으로 숨겼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정작 소란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조용히 문제 삼는 사람에게 소란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년 여성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람 무릎 꿇리는 건 소란이 아니고 그걸 말리는 건 소란입니까?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년 여자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지배인님, 저 아줌마도 내보내요. 여기 VIP 라운지 맞아요?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그 말에 지배인은 노년 여성의 옷차림을 다시 훑쳤습니다. 낡은 가방, 수수한 구두, 오래 입은 듯한 카디건. 그의 눈빛에 아주 얕은 무시가 스쳤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곳은 투숙객 및 멤버십 고객 전용 라운지입니다. 혹시 객실 번호 확인 가능하실까요?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노년 여성은 대답 대신 지배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배인은 그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직원 안내에 따라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노년 여성이 괜히 자신 때문에 쫓겨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노년 여성이 지수의 무릎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에 눌린 자리, 스타킹 위로 희미하게 번지는 붉은 자국. 그것을 본 순간 노년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손이 터지도록 설거지를 하고도 밥상 끝에 앉지도 못했던 기억. 돈 없다는 이유로 머리 숙이고 살아야 했던 기억. 아이를 업고 시장통을 지나며 이 악물고 울음을 삼켰던 기억. 그 모든 세월이 지수의 무릎 위에 겹쳐 보인 듯 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낮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한지수입니다. 한지수 씨. 노년 여성은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늘 고개 숙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참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 처음 보는 줄 알았던 사람이 고개 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년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두 분 뭐 드라마 찍어요? 웃겨 죽겠네. 노년 여성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와인잔을 쳤습니까? 뭐요? 내가 봤습니다. 직원 손이 닿기도 전에 당신 손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줌마가 뭘 봤다고 그래요?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예요? CCTV 보면 알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배인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수도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배인은 오히려 겁먹은 사람처럼 목을 삼켰습니다. 중년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CCTV? 지금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노년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무릎 꿇린 일은 괜찮고 CCTV 보자는 말은 모욕입니까? 하, 진짜 말꼬리 잡네. 말꼬리가 아니라 사람 목숨줄을 잡고 흔든 겁니다. 그 순간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숨줄. 맞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기분 나쁜 서비스 문제였지만 지수에게는 생계였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어머니 약값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내일이 오는 일이었습니다. 지배인이 급히 손짓했습니다. 보안팀 부르세요. 옆에 있던 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부를까요? 뭐해요? 빨리. 직원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전용층을 담당하는 의전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라운지 직원들에게도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거의 뛰듯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노년 여성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이 술렁였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년 여자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아는 사람이에요? 의전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년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라고 가르칩니까? 의전 팀장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랬습니까? 그 시선이 지배인에게 꽂혔습니다. 지배인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잠시. 지배인. 의전 팀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잘렸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변명하는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지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전 팀장은 대답 대신 주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라운지 입구 통제하세요. CCTV 관제실에 연락해서 방금 전 영상 확보하고 해당 시간대 원본 복사해 두세요. 지배인이 다급히 막아섰습니다. 팀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VIP 고객님도 계시고 원본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의전 팀장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 중 누구도 임의로 영상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말에 지배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중년 여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VIP라니까요. 내 이름 확인해봐요. 이 호텔에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노년 여성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무릎 꿇려도 됩니까? 아줌마, 자꾸 왜 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알 필요 없습니다. 뭐요? 당신이 어떤 집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 아내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 여성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중요한 건 방금 당신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 참, 별꼴이야. 지배인님, 이 사람 정체가 뭔데 이렇게 나대게 둬요? 지배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전설 같은 이름. 직원 교육 자료 맨 앞에만 잠깐 등장하고 실제로는 누구도 본 적 없다는 사람. 이 호텔의 첫 삽을 뜰 때부터 함께했다는 원로. 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런 수수한 차림으로 예고도 없이 라운지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쪽 문이 열렸습니다. 일반 손님용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라운지 직원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금속이 미끄러지는 낮은 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렸습니다. 그 안에서 호텔 본부장과 총지배인,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거의 뛰어나오듯 나왔습니다. 본부장의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특히 지수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 깨진 와인잔, 붉게 번진 바닥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본부장이 노년 여성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가 늦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중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배인은 이제 거의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이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가 늦은 게 문제입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현장 관리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전에 묻겠습니다. 노년 여성은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인지 상황이 너무 커져서인지 손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노년 여성은 의전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사람 부르세요. 무릎 확인하고 지금 당장 앉힐 의자 가져오세요. 지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노년 여성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말아요. 지수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괜찮다. 남자친구 앞에서도 괜찮다. 상사 앞에서도 괜찮다. 고객 앞에서도 괜찮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상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의전팀 직원이 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노년 여성은 직접 지수를 앉혔습니다. 지수는 어쩔 줄 몰라 손을 모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왜 당신 때문입니까?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서. 큰일은 잘못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라운지 안의 직원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수와 함께 일하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못 본 척하던 사람들, 그들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게 됩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작 가장 약해 보이던 사람이, 가장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더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직원 편만 들어요? 내가 고객이라니까요.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우선 상황 확인 후 응대드리겠습니다. 상황 확인?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멤버십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당신들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이렇게 못해요. 그때 노년 여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이 더는 놀랍지도 않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없이 본인 이름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까? 그 말에 중년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무릎 꿇릴 때는 당당하더니 책임질 때는 남편 이름을 찾습니까? 주변에서 아주 작게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꾹 눌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웃음을 숨겼습니다. 중년 여자는 모욕감을 느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누구야? 노년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CCTV는? 본부장이 곧바로 답했습니다. 확보 중입니다. 관제실 직원이 원본 백업하고 있습니다. 직원 진술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배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업무에서 배제하세요. 지배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너무합니다. 저는 호텔을 위해서. 입 다무세요. 본부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상황 더 나빠집니다. 지배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를 키웠다는 듯한 눈빛.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듯한 눈빛. 지수는 그 눈빛을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년 여성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직원을 노려봅니까? 지배인은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봤습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참 오해가 많네요. 노년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해라는 말로 덮어온 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말에 본부장과 총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한 고객 갑질 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이 호텔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오늘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전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관제실에서 방금 장면 원본 확보했습니다. 와인잔은 고객 손목이 먼저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중년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의전팀장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이 직원에게 무릎 꿇으라고 지시한 음성도 일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운지 보안 마이크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마이크가 왜 켜져 있습니까?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먼저 궁금합니까?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노년 여성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장도 총지배인도 의전팀장도 이 사람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 왜 처음 본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걸까?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노년 여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안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년 여성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곧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위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회장님, 그 세 글자가 라운지 안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년 여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배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지금 자기 손을 잡아 일으켜준 이 사람이, 자신의 무릎을 보고 화를 내준 이 사람이 이 호텔의 회장님이라는 말입니까? 노년 여성은 본부장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본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봐야 할 일이니까요. 지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중년 여자가 뒤늦게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라 뵀네요. 회장님이셨구나. 그런데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직원이 먼저. 그만하세요. 노년 여성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짧을수록 덜 추합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수 씨, 네. 오늘 근무는 여기까지 하세요.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가 아닙니다. 노년 여성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받고 쉬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지수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지수에게 쉬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출근해야 했고, 슬퍼도 웃어야 했고, 무너질 것 같아도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어른이, 아니, 이제는 낯설다고만 할 수 없는 사람이 쉬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본부장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오늘 방문 목적을 저희가 미리 알지 못해서. 노년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일까? 호텔 점검일까? 직원 관리 실태일까? 아니면 그 순간 노년 여성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화면을 아주 잠깐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짧았습니다. 아들. 지수의 심장이 알 수 없이 세게 뛰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위층 회의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CCTV 원본, 관련자 명단, 해당 직원 근무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노년 여성은 잠시 멈췄습니다. 라운지 앞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나와 같이 올라갑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요? 네. 저는 그냥 직원입니다. 노년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직원이라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안에 있던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고객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이 한지수라는 직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히 불쌍한 직원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끝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직원과 아시는 사이십니까? 노년 여성은 아주 천천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 집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곧 우리 집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받침에 닿으며 작게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릴 만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그 네 글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까 무릎 꿇었던 자리에 통증이 뒤늦게 몰려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눌린 무릎이 욱신거렸고 스타킹 속 살갗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떨림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아니겠지. 지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지수에게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묻던 사람. 병원비 얘기를 끝까지 숨기려 해도 손이 거칠어졌다며 조용히 약을 사다 주던 사람. 그리고 며칠 전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사람. 우리 엄마가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셔. 그때 지수는 웃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집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모님 잘 계시냐는 질문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자신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밀린 병원비, 오래된 반지하 방 냉장고에 남은 반찬 몇 가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년 여성이 혹시 그 사람의 어머니라면 지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년 여자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근데요, 그 직원이 회장님 댁이랑 무슨 관련이 있든 간에 서비스 문제는 서비스 문제잖아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던 거고요.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사람을 깔아뭉개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비위를 맞추려는 기름진 목소리였습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갔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허리가 접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보셨을 겁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굴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양이처럼 구는 사람들 말입니다. 회장님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본부장. 네, 회장님. 저 고객 정보 확인하세요. 멤버십 등급 말고 오늘 동반자와 예약 경로, 이전 컴플레인 이력까지 전부 확인하세요. 중년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개인정보를 왜? 당신이 이 호텔에서 사람을 무릎 꿇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 호텔도 당신이 어떤 고객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냈다는 이유로 직원 존엄을 확인도 없이 짓밟았으니 우리도 당신이 이 호텔에 어떤 피해를 반복적으로 남겼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중년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배인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배인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배인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장 정리는 지금부터 내가 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배인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하얘졌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커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호텔 전체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고객님께 다시 사과드리고 마무리하면. 한지수 씨, 회장님이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늘 몇 번 했습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괜찮다. 억울한데도 괜찮다. 모욕을 당했는데도 괜찮다. 왜 그렇게 자꾸 괜찮다고 합니까?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참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아니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또 당합니다. 그 말에 라운지 직원 몇몇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말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손님이 큰 소리치면 직원이 고개 숙였습니다. 고객이 거짓말해도 직원이 사과했습니다. 상사가 책임지기 싫으면 막내가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음 사람을 세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갈아 넣는 곳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와인 얼룩이 묻은 장갑, 떨리는 어깨, 억지로 삼킨 눈물, 무릎 위 붉은 자국.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은 어느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오래전에 어떤 골목을 보는 듯 했습니다.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기댈 곳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밟히는지 압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는 자리에서도 눈치 봐야 했고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손이 터져도 아프다는 말 못했습니다.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잘못 아니라고. 고개 들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은 그 눈물을 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녀는 지수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 지수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난해서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직원이라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한마디를 누군가 진심으로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전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의무실 직원 도착했습니다. 한지수 씨 먼저 봐주세요. 지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조금 엄하게 바라봤습니다. 또 괜찮다고 하네요. 지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실 직원이 무릎 상태를 살피는 동안 회장님은 본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회의실 준비됐습니까? 네, 회장님. 최상층 회의실 준비됐습니다. 관련자 전원 올리세요. 지배인, 라운지 책임자, 보안 담당자, 인사팀장까지. 네. 그리고 CCTV 원본은 복사본 3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내 비서실, 하나는 감사팀, 하나는 법무팀. 그 말에 지배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법무팀까지 부르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판단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객 컴플레인이 워낙. 고객 핑계 그만하세요. 회장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한 건 고객이 아니라 당신 자리였습니다. 지배인은 입을 닫았습니다. 직원이 억울한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은 없었고 VIP 눈치 볼 시간은 있었습니까? 그건 직원 하나 무릎 꿇리면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지배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반성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들킨 것이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중년 여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사과드릴게요. 근데 일을 이렇게 키우시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저도 사람들 보는 데서 좀 감정이 격해져서. 회장님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년 여자가 지수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척 입술만 움직이는 사과. 미안해요. 됐죠? 회장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중년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빨리 끝내려고 던진 말이지. 아니, 제가 지금 사과했잖아요. 사과는 상대가 받은 후에야 사과입니다. 중년 여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수 쪽을 보며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지수는 그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참으면 다음 사람이 또 당합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침묵이 라운지 안을 다시 긴장시켰습니다. 지수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바닥만 보던 시선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 맞습니까? 중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까 저를 직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뤄내라고도 하셨고요. 제가 와인을 엎었다고 거짓말하셨습니다. 지배인님이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중년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직원이 지금
직원 아닙니까? 회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이면 사과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중년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얼굴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본부장, 총지배인, 의전팀,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한지수 씨,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와인잔은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사과드립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사과 하나를 받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말하세요.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최근 3달 동안 라운지 직원 교체 요청을 4차례 했습니다. 컴플레인 사유는 대부분 태도 불량, 표정 불쾌, 응대 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본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퇴사했습니다. 라운지 안에 낮은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사람 때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을지 모릅니다.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보고가 왜 내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선에서 일반 컴플레인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컴플레인. 회장님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직원 둘이 그만둔 일이 일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지배인의 목이 움찔했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직원에게 무릎을 꿇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회장님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은 전혀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위층으로 갑시다. 본부장이 급히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당신이 없으면 이 회의는 의미 없습니다. 지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잘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겪은 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 말에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운지를 나서기 전 회장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강진우라는 이름을 압니까? 지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호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 미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잠깐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부터 자신을 일으켜주고 지켜주고 고개 들라 말해준 사람이 자신이 계속 피하고만 있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왔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지배인과 중년 여자 그리고 얼어붙은 호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호텔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지수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배인이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전화도 확인하세요. 지배인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지수의 눈에 스쳤습니다. 상무님.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지배인이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최상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 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그 말 하나가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 호텔 회장님이었다니. 그리고 하필 오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다 들켜버렸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고개 숙이고 울먹이던 모습,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던 모습까지 전부. 지수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들 옆에 둘 여자가 아니라 생각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많이 아픕니까? 지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또 괜찮다고 하네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미안해합니까? 오늘 일이 너무 커져서 커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무릎 꿇리는 일을 작게 넘기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 겁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와인 얼룩 묻은 소매, 붉어진 눈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지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왜 당신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지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그 아이 사람 보는 눈은 나 닮았거든요. 그 말에 지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두려웠습니다. 혹시 실망하게 될까봐.
지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우 씨 옆에 서기엔 부족한 사람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눈치 보라고, 없는 집 딸은 조심하라고, 결혼도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고, 그런 말 들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볼 때 집안 안 봅니다. 하지만 현실이 잘못된 거면 바꿔야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최상층 회의실 앞에는 이미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식은땀을 닦았고 누군가는 서류를 떨어뜨릴 만큼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걸어가자 모두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 화려한 불빛조차 지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이미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는 장면, 지배인이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장면, 자신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는 장면까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은 화면을 끝까지 다 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 수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억울한 상황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무릎부터 꿇립니까?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세요. 회장님의 시선이 지배인에게 꽂혔습니다. 지배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호텔 이미지를 위해. 호텔 이미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 자존심 밟아서 유지되는 이미지라면 그런 호텔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근 1년 직원 퇴사 기록 가져오세요. 인사팀장이 급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회장님은 몇 장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라운지 직원 퇴사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인사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업무 강도가 조금 높아서. 거짓말. 회장님의 말이 날카롭게 잘렸습니다. 컴플레인 처리 방식 때문 아닙니까? 인사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님은 CCTV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 희생시켜서 VIP 관리했습니까? 본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라운지 운영 방식 전면 재조사합니다. 임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해임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직원 무릎 꿇릴 때는 쉬웠습니까? 저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신 압박 줄이려고 직원 인생 눌렀습니까? 지배인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비서실 직원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호텔 아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본부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운지 영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지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이요? 직원이 무릎 꿇는 장면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원들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누가 유출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때 지배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큰일입니다. 빨리 막아야 합니다. 기사 터지면 호텔 이미지가... 입 다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지금도 이미지 생각합니까? 지배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호텔 입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실 TV 화면 아래 실시간 뉴스 속보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특급 호텔 직원 무릎 사과 논란.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막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밖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고 거친 발소리.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지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숨을 헐떡이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 강진우였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표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방금 올라온 기사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지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지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그런 지수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회장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해당 지배인과 관련 임원 전원 해임합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강압적 사과를 지시한 모든 관행도 폐지하세요. 직원 존엄 지키지 못하는 호텔은 존재 가치 없습니다. 다음 날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수 편에 섰고 호텔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을 유출한 사람은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 어머니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죽을 떠와 지수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지수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혼자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퇴원날 회장님은 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말고 삽시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장 차가운 날 끝에서 지수는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는 새 안내문이 세워졌습니다. 직원의 존엄은 어떤 서비스보다 우선됩니다. 그 문장을 본 직원들은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사직서를 찢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참는 사람보다 지켜주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역시 그런 지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에는 다시는 무릎 꿇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의입니다.